책 제목이 갈 곳이 없는 남자, 시간이 없는 여자. 그리고 저자는 미나시타 기류. 이 책 중에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장인데 아마 일본 사회나 우리 사회나 지금 똑같은 걸 거야. 우리가 지금 10년 정도 뒤쪽에서 일본을 쫓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책이 쓰여진 시점 뭐 이런 거 비교하면 지금 대한민국 딱 모습일 거야. 여기서 보면 좀 중년 남자, 나 같은 이렇게 중년 남자, 이제 퇴직을 하기 시작한 중년 남자를 가정에서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씁쓸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몇 페이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광경이 있다. 가랑비가 내리고 있어 어쩐지 나른한 분위기가 감도는 날이었다. 대학원생이었던 나는 수업을 들으려고 전철을 탔다. 한낮의 차내는 인적도 드물어 맞은편에 앉은 60대로 보이는 여자들만이 활기차게 수다의 꽃을 피우고 있었다. 습기와 차내의 미적지근한 공기 탓인지 나는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으면서 졸음과 씨름을 하고 있었다. 맞은편 여자들은 지인 이야기에 온통 정신이 팔린 듯 했다. 갑자기 여자 하나가 이런 말을 꺼냈다. 그 집 남편 퇴직하고 얼마 안 돼서 죽었대. 다른 여자들이 어머나 라고 소리를 질렀다. 졸음이 쏟아지는 가운데 나는 당연히 안 됐네 라는 말이 나오리라 믿었다. 하지만 다음에 들려온 말은 기다리던 말이 아니었다. 어머 부럽다. 진짜 부럽네. 그게 내 꿈이라니까? 맞아. 이상적인 일이지. 졸음이 싹 달아나고 말았다. 그 여자들의 긴 수다를 요약하면 이랬다. 남편이 죽으면 퇴직금을 받는 데다 현직에 있을 때 들어놓은 생명보험도 받는다. 이 얼마나 부러운 일인가. 한 여자의 남편은 최근 한직으로 밀려 귀가 시간이 빨라졌다. 따라서 아내는 덩달아 일찌감치 귀가해서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참으로 성가시다. 남편은 휴일에도 밖에 나가지를 않는다.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 참을 수 없이 걸리적거린다. 이따금 친구가 집에 들러도 바깥 양반이 있으니 조심하느라 마음껏 수다를 떨지 못한다. 게다가 친구가 돌아간 후에는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등 흉을 본다. 진저리가 날 정도로 싫다. 존재 자체가 거추장스럽다. 집에 있는 것만으로 지긋지긋하다. 말도 통하지 않는다. 이웃집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면서 대화를 시작해 보려고 해도 좀처럼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말을 걸지 않으면 또 언짢은 듯하다. 일일이 신경 쓰고 상대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새 여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못을 박았다. 이젠 남편이 퇴직해서 온종일 집에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오싹해져. 우리 양반도 빨리 사라져 주지 않으려나? 맞아, 퇴직하면 또 여기저기 데려가 줘야 하잖아. 이제 쓸모도 없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눈앞에서 빨리 사라지면 좋겠어. 그럼 어깨가 가벼워질 텐데. 그렇다니까 퇴직하면 바로 사라져 주는 게 가족한테 제일 큰 서비스 아냐? 일제히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에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언뜻 보기에 다들
좋은 회사에 다니는 남편을 둔 사모님 같은 여자들이다. 말투도 고상하고 느긋하다. 좀 더 거칠고 투박한 말투였다면 이토록 충격이 크지는 않았으리라. 화제에 오른 남편들도 서재에 틀어박힌다든가 논리만 따진다고 하니 실제로는 어느 정도 학식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자들인 듯하다. 물론 내가 목격한 광경은 별난 사람들의 별난 사례였을지도 모른다. 다만 그 후에도 월급쟁이 남편을 둔 전업주부에게 비슷한 말을 여러 차례 들은 기억이 있다. 여성용 탈의실이나 목욕탕처럼 여자끼리 있는 공간에서 스스럼 없이 본심을 털어놓는 여자들이 있지 않는가. 남편을 걱정하면서도 귀찮게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남편은 돈 잘 벌어오고 집에 안 들어올수록 좋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 방충제 회사의 옷장용 방충제 광고 문구다. 극단 출신의 개성파 여배우들이 출연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이 문구는 많은 인기를 끌어 1986년 유행어 부분 동상을 수상했다. 남편이 방충제처럼 눈에 띄지 않게 가족을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라는 뜻인지 아니면 해충처럼 집에 없어져야 하는 존재라는 뜻인지 여전히 애매하다. 그의 신조어 부문 표현상을 수상한 것은 작가 히야시 이쿠의 가정 내 이혼이었다. 히야시는 1983년에 텔레비전에서 이 말을 선보이고 1985년에 같은 제목의 책도 출간했다. 이미 파국에 이르렀지만 겉으로만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를 뜻하는 이 말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여성의 공감을 얻은 것은 우연이 아니리라. 남편에게는 몹시 불쾌한 현상이겠지만 1980년대 정년퇴직한 남편을 회방꾼으로 묘사하는 속어가 흘러넘치는 시대였다. 그 선두에 선 것은 평론가 히구치 게이코가 어느 주부에게 들었다는 대형 쓰레기이다. 퇴직 후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는 남편은 처치 곤란한 대형 쓰레기나 마찬가지라는 의미의 속어다. 1981년 마이니치 신문에 게재된 히구치의 평론을 통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1985년에는 사회학자 우에즈 지즈코가 정년 퇴직한 남자를 두고 대형 쓰레기를 넘어 산업 폐기물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히구치 게이코는 퇴직 후 갈 곳을 잃고 아내에게 찰싹부터 문화회관이나 학원에 쫓아다니는 남편을 젖은 낙엽족이라 부른다고 소개했다. 이 말은 1989년의 유행어 대상 신조어 부문 표현상을 수상했다. 이 무렵 아내가 외출을 하려고 하면 으레 나도 데려가 하고 따라 나서는 남편을 일컬어 나도족이라는 말도 탄생했다. 히구치가 직접 만든 말이 아니라 하나같이 주부들이 생활 속에서 실제로 쓰는 말이라고 한다. 신조어 달인은 놀랍게도 평범한 대중과 가정주부입니다. 라고 히구치는 설명한다. 이어서 심리치료 내과의 구로카와 노부오는 남편이 정년퇴직한 후에 아내가 이런저런 병을 얻는 현상을 가리켜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고 불렀다. 같은 제목의 책은 1993년에 출간되어 화제를 모았다. 그 후에 속편이 출간되었을 뿐 아니라 구로카와의 웹사이트에는 현재까지도 관련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정년퇴직 후에 남편과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된 아내가 십이지장 교양에 걸린 경우도 있고 회사에서 나와 자택에서 사무실을 마련한 남편과 항상 같이 있게 되어 아내에게 불안장애와 부정맥이 생긴 경우도 있다. 또한 만성 간염을 앓던 아내가 남편이 가족을 두고 홀로 정근을 가게 되면서 금세 건강을 회복했다가 남편이 임기를 마치고 돌아오자
다시 건강이 악화된 경우도 있다. 구로카와의 비슷한 지적을 한 사람은 의학자 이시쿠라 후노미 부다다. 남편이 은퇴하고 아내가 건강을 해치는 사례를 부원병이라는 충격적인 이름을 붙였다. 남편이 원인이 되어 아내를 병들게 한다는 의미다. 남편은 돈 잘 벌어오고 집에 안 들어올수록 좋다는 말은 주부들의 본심이 은근슬쩍 드러난 표현이었던 것이다. 물론 남자 입장에서는 대형 쓰레기나 젖은 낙엽족이 되는 것이 의도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평생 고생하다가 간신히 정년퇴직을 맞이하고 집에서 좀 빈둥거린다고 해서 짐짝 취급을 받는다면 억울한 것이 당연하다. 실제로 이런 말이 잇따라 화제가 된 1980년대 당시에도 비판과 반발은 있었다. 다만 또 다른 당사자인 주부들에게는 공감을 얻었다고 한다. 결혼 생활에 대한 남녀 동상이몽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자끼리의 친밀하고 균일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구조적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개념을 호모소셜이라고 한다. 이 개념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여성 혐오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집착하는 한편 멸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성을 멸시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여성단체가 여러 항의 활동을 벌였다. 가장 대표적인 항의 활동은 고정된 성 역할을 조장하는 광고에 대한 비판이다. 여자는 요리하고 남자는 먹기만 하는 광경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광고는 남자는 일하고 여자는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다는 성별 분업을 정착시킨다는 주장에 의해 결국 방영이 중지되기도 했다. 소비사회가 성숙되면서 광고주가 기업의 이미지와 소비자의 기호에 민감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적으로 줄곧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 광고에는 남성 혐오적인 표현도 분명히 보이지만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남자가 비판에 나서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이다. 그런 광고의 반기를 든 남자로는 칼럼니스트이자 잡지 광고 비판의 편집장인 아마노 유키치를 꼽을 수 있을 정도이다. 1990년 5월 18일자 아사히 신문의 연재 칼럼 나의 광고 관찰기에서 아마노는 이렇게 말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벽을 베를린 장벽보다 높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벽은 베를린 장벽보다 높다. 얼마 전에는 어느 광고를 보고 새삼 깨달았다. 일본 최대의 전자기기 제조사인 히타치의 분리형 세탁기 광고였다. 세탁기 앞에는 귀여운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아빠, 양말은 오른쪽, 내 양발은 왼쪽, 아빠 팬티는 당연히 오른쪽. 아이가 이렇게 말하며 빨랫감을 2개의 세탁조에 나누는 것이었다. 나는 그 모습에 어리둥절했다. 아빠 팬티랑 내 속옷은 같이 안 빤다는 걸 아빠는 몰라?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바로 그 순간까지 여자가 그런 식으로 남자의 빨랫감을 차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충격으로 새파랗게 질린 채 저거 진짜야? 라고 주변의 젊은 여성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머 그것도 모르셨어요? 라고 되물었다. 여자들 사이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상적인 일인 모양이다. 집에 가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번에는 더욱 큰 충격이 몰려왔다. 딸이라서 그나마 그 정도죠. 아내들 중에는 남편 팬티도 만지기 싫다고 집게로 집어서 세탁기에 넣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심지어 한둘이 아니라 제법 많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상황은 점점 심각해진다. 분리형 세탁기 광고에 남편 팬티를 집게로 집는 아내가 등장한다면 전국의 거실이 쥐죽은 듯이 고요해지고
남편들은 놀라서 침을 꿀꺽 삼키게 되지 않을까? 남의 일이 아니다. 나 역시 빨래하는 아내의 모습을 훔쳐보기가 두렵다. 나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아마노가 남편 팬티를 집게로 집는 아내를 집게 아내라고 부르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 무렵 나는 소박한 의문을 느꼈다. 어떻게 여성은 팬티도 맨손으로 만지기 싫은 상대와 함께 살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이유는 단 하나다.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이다. 평소에 1차적 접촉이 적으므로 남편의 신체성이 느껴지는 속옷을 만지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속옷을 만지지 못할 만큼 싫은 상대라도 낮에 같이 있지 않으므로 그럭저럭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인가? 달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처럼 애매한 문제지만 어떻든 상상 이상으로 아내는 남편의 몸에 거부감이 있는 듯하다. 같은 이유로 주목을 모으고 있는 광고가 분사형 탈취제 페브리지 광고다. 2008년 광고에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부부라는 설정으로 악몽을 꾸고 식은땀을 흘리는 남편에게 페브리즈를 뿌리는 아내의 모습이 그려졌다. 여기까지는 아직 남편에 대한 혐오감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다. 더욱 과격하게 남편의 냄새가 강조된 것은 가족이 등장하는 편부터다. 남편을 보고 아내가 냄새가 난다고 핀잔을 주는 모습이 그려졌고 그 후 남편만이 아니라 아들한테도 냄새가 난다고 핀잔을 주는 내용까지 나왔다. 최근에는 묘사가 한층 과격해져서 그 충격을 나름 완화하기 위해서인지 운동선수 출신 방송인이 땀을 자주 흘리는 남편 역으로 나오고 있다. 남편을 과도하게 매도하는 남성 차별적인 묘사는 탐탁치 않지만 나는 과연 얼마나 많은 여성이 남편의 냄새를 싫어하는지 궁금하다. 소비자 동향 조사 회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남편의 미용에 관한 불만 1위는 노화로 인한 냄새로 아내의 사할이 싫다고 대답했다. 2위는 땀냄새나 발냄새로 3할 가까운 아내가 싫어했다. 그 다음으로 듬성듬성한 모발, 거친 피부가 뒤를 이었다. 즉 아내는 남편의 모발이나 피부보다 최취를 훨씬 신경 쓰는 것이다. 이런 광고는 어쩌면 부부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온종일 함께 있는 자영업자 남편보다 퇴근한 샐러리맨 남편이 아내의 눈에는 일상을 방해하는 침입자로 비치기 쉽다는 것도 꽤나 현실적인 이야기다.